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업계 현직자 그리고 점포도 운영하고 있는 판선생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들과 기존 점주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찍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마트가 편의점으로 바뀔 때 예상 매출 산정 방법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조금만 걸어 나가면 롯데마트, 이마트 혹은 100평 이상 되는 엄청 큰 대형마트가 아닌 과일, 야채 등을 판매하며 편의점보다 각종 물건들을 조금 저렴하게 판매하는 30평에서 50평 정도 되는 슈퍼마켓 혹은 마트들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마트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건데 앞으로 중형 마트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10평, 20평짜리 동네 슈퍼인데 간판만 땡땡마트라고 달아놓은 소매점은 이번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10평, 20평짜리 동네 슈퍼 혹은 마트가 전환하는 경우 예상 매출 산정 방법은 다음 영상에서 다뤄보고 오늘은 30평, 50평 정도 되는 중형마트에 대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죠. 평수는 약 30평에서 50평, 하루 매출은 약 300만원에서 500만원. 이런 개인 중형마트들이 요새 편의점으로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입니다. 직접 하시던 사장님께서 편의점으로 바꾸시는 경우도 있고, 권리를 받고 편의점 회사에 넘겨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이 인수해서 편의점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럼 현재 중형마트의 매출은 땡땡인데 편의점으로 바꾸면 매출이 얼마나 나올지가 궁금하시죠? 사실 마트 매출도 중요하지만 주변 상권에 따라 매출이 많이 달라지는데 일단 주변 상권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그냥 기존 마트의 매출만 가지고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저만의 방법을 한번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트 매출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담배 매출도 있고 과일과 야채, 음료, 과자 등이 보이는데요. 간단한 저만의 공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중형마트들이 편의점으로 바뀌면 매출은 거의 99%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유는 편의점은 거리가 가까우면 고객들이 오지만 중형마트들은 어머니들 같으신 분들이 장을 보러 오는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멀어도 일부러 찾아가는 곳입니다. 중형마트는 과일, 야채 등도 중점적으로 판매하지만 편의점은 그렇지 않고 대부분의 중형마트들은 24시간은 하지 않지만 물건이 저렴하기 때문에 박리담의 방식으로 판매하여 마진율이 낮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 마음대로 매출을 정하여 저만의 공식으로 예상 매출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에 6시간 정도 문을 닫고 하루 매출이 400만 원인 중형 마트가 있습니다. 편의점으로 바뀌면 24시간 영업을 한다는 가정하에 매출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첫째, 먼저 현재 매출에서 담배 매출을 제외시켜 줍니다. 보통 편의점의 담배 비중은 매출의 30% 후반 정도에서 40% 정도를 차지하는데 마트는 약 10%, 20% 정도를 차지합니다. 하루 매출 400만 원 중 담배가 50만 원이라 가정하면 400만 원 마이너스 50만 원, 즉 35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둘째, 과일 야채 매출을 빼줍니다. 편의점에서는 과일 야채를 취급은 하지만 마트만큼 가격이 저렴하지도 않고 대용량을 판매하기가 어려워 많은 금액을 판매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편의점에서는 아예 못 판다고 가정하고 아예 제외를 해줍니다. 350만원 마이너스 100만원, 250만원이 남습니다. 자, 셋째, 배달 또는 납품하는 매출을 제외합니다. 예를 들면 중형마트는
3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배달을 해주거나 인근 회사에 매주 혹은 매일 납품을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편의점은 쉽지는 않습니다. 요새 배달 서비스를 하긴 하는데 마트처럼 적극적으로 하는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50만 원에서 10만 원, 20만 원은 배달 플러스 납품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250만 원에서 10만 원을 빼주면 240만 원이 남습니다. 네 번째, 양곡 혹은 정육 매출이 있으면 제외해줍니다. 쌀이나 보리, 찹쌀 등 매출을 제외해주긴 해야 하는데 보통 금액이 작아서 이건 굳이 빼주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육도 100평 이상 정도나 되는 마트가 판매를 하지 30평, 50평 정도 되는 곳은 판매하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굳이 계산식에는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 만약 판매를 한다면 판매 금액을 제외해 주시면 됩니다. 400만 원에서 담배 매출 50만 원을 빼주고 또 과일 야채 100만 원을 또 빼주고 배달 플러스 납품 10만 원을 빼주면 총 24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편의점 매출이 담배 제외 일반 상품만 240만 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중형마트는 편의점이 아무리 1 플러스 1, 2 플러스 1 행사를 하고 통신사 할인을 하여 싸게 판매한다고 해도 편의점보다는 대부분 가격이 저렴할 수밖에 없고 마트는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 멀어도 찾아오는 곳이기 때문에 매출이 편의점보다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단, 편의점은 마트와는 다르게 24시간을 하기 때문에 가격 저항력 등 이것저것 고려하여 240만 원에서 70%를 적용시켜 줍니다. 그럼 170만 원 정도가 나오겠죠. 그럼 편의점에서는 일반 상품을 170만 원 정도 판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항목에서 담배를 제외하였으니 일반 상품이 170만 원 정도 판매한다 예상을 해볼 수 있고 아까 담배 하루 매출을 50만 원으로 가정했었죠. 편의점은 마트보다는 담배 매출이 약 1.5배 정도 높습니다. 담배 매출을 계산해 보면 50만 원 곱하기 1.5배 하면 75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즉 170만 원 더하기 75만 원 하면 245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중형마트 매출 400만 원 정도일 때 위의 매출들을 가정하고 편의점으로 바꾸게 되면 245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건 중형마트 매출을 가지고 단순 대략적으로 계산한 거라 당연히 상권이나 경쟁점 등 다른 분석도 꼭 필요한 건 알고 계시죠? 여기서 편의점 치고는 넓은 평수이기 때문에 경쟁점과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넓어서 시식 공간도 많고 치킨과 베이커리 등 차별화 상품도 운영하게 되면 매출에 플러스 알파는 있을 것이고 인테리어도 다른 편의점과는 다르게 고급지게 하게 되면 플러스 알파가 있게 됩니다. 담배 비중이 보통 매출의 30% 정도밖에 되지 않아 마진율도 매우 높습니다. 그럼 마트를 편의점으로 전환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편의점 양도양수 시 확인해야 할 사항과 내용이 많이 겹쳐 자세히 말씀드리면 영상이 많이 길어져서 지루해 질 수도 있어 짧게 간단히만 말씀드리고 고정 댓글에 편의점 양도양수 시 확인해야 할 8가지 사항 영상을 남겨놨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세무서에 전화해서 마트에서 세무서를 사용하겠죠. 이 세무서에 전화해서 작년, 금년도 담배 매입 자료와 신용카드 매출 자료를 메일로 확보해야 됩니다. 전화해서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면 5분, 10분 만에 보내줍니다. 마트는 포스 매출 데이터가 있긴 한데 이 포스 매출이 확실히 맞나 확인하기 위해 세무서에 국세청 신고 자료인 담배 매입 자료와 신용카드 매출 자료를 확보하여 포스 매출과 비교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 월별 매출 트렌드를 확인합니다. 전년 대비 매출이 상승 혹은 하락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적당한 권리금을 책정해야 합니다.
세 번째, 요일별 매출 및 일자별 매출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점포의 요일별 매출은 평일, 주말, 공휴일 매출이 어떤지를 알 수 있고, 일자별 매출은 혹시나 고의로 매출을 높이려고 특정 요일에 매출을 몰아서 찍거나 아니면 배달을 해왔거나를 알기 위함인데, 즉 매출이 뻥튀기가 될 수 있으니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배달을 내가 앞으로도 편의점으로 바뀌었을 때 계속 할 수 있을지를 확인을 꼭 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담배권 원인무효 조항 삽입. 권리계약과 임대차 계약 시 특약에 담배권 취득 못할 시 이 계약은 무효가 되며 계약금 일체를 즉시 돌려받을 수 있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계약을 하시면 좋습니다. 안 해준다고 하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계약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아쉬운 사람이 이 조항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경쟁점 생길 만한 곳 확인을 해야 합니다. 제가 이 내용은 지겹듯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짧게만 말씀드리면, 해당 지역 담배거리 기준으로 경쟁점이 생길 만한 곳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나보다 평수가 크거나 비슷하면 좀 걱정이 되겠지만 많이 작으면 그나마 나을 겁니다. 그래도 경쟁점이 생기면 타격이 있으니 경쟁점이 생길 만한 곳을 꼭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마트 같은 경우에는 재고 인수는 편의점에서 하지 않습니다. 보통 중형마트 재고는 인수하지 않고 편의점 오픈 시 새로운 상품을 받습니다. 만약 인수해달라고 하면 권리를 조금 더 깎으셔야 합니다. 사실 대부분 상품들이 편의점 상품과는 다르기 때문에 인수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일곱 번째, 본사와의 조건 협의가 중요합니다. 마트를 편의점으로 전환하는 경우 투자금만 거의 2억 이상이 들곤 합니다. 투자금이 과한 만큼 본사와의 계약 시 점주님이 원하시는 조건을 강력히 어필하여 최대한 많이 받아내시면 좋습니다. 굳이 제가 말을 안 해도 그렇게 하시겠지만 말입니다. 여덟 번째, 시식공간 확보가 중요합니다. 마트일 때는 시식공간이 없었을 겁니다. 예전부터 외부 테이블 한 개당 하루 매출이 10만 원 오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름에는 실제로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편의점은 내 외부에는 시식 공간을 많이 만들어 고객들의 쉼터가 되게끔, 멀리서도 찾아오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어쨌든 중형마트들이 있는 상권은 대부분 주택가이며 넓은 평수로 편의점으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편의점인 경쟁점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우위에 있고, 시식 공간이나 외부 테이블을 잘 활용하면 매출은 거의 보장되곤 합니다. 매출 구성비는 첫 번째 담배, 두 번째 맥주가 될 거고, 3, 4, 5등은 보통 음료, 과자, 유음료가 차지하고 있어 마진율은 기본 30%는 넘어 평균 이상이 될 겁니다. 단, 이마트는 제외입니다. 이마트는 원가 자체가 타 편의점에 비해 많이 높습니다. 오늘은 중형마트가 편의점으로 바뀌게 되면 매출이 얼마가 될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중형마트를 편의점으로 바꾸면 매출은 거의 보장된다고 보시면 되고, 거의 고매출이 보장된다고 보시면 되고, 대신 권리금이 비싸 본사에서도 지원을 많이 받고 계약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트 매출만 가지고 편의점 매출을 예상하지 마시고 주변 상권 조사도 꼭 필요하다는 점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밑에 고정 댓글에 주택가 상권 조사 방법과 양도양수 시 확인해야 할 8가지 꿀팁에 대해 남겨놓았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 주시고, 정말 마트를 편의점으로 전환하실 분들은 꼭꼭꼭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편선생이었습니다.